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Honor Choice Watch 2 Pro를 가지고 있고 언박싱과 함께 시계의 외관, 빌드 퀄리티, 그리고 사양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생각과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브랜드명이 약간 사기꾼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너라는 실제 브랜드가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말장난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잠깐 동안은 이게 뭔가 짝퉁 브랜드가 초이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어너라는 이름을 슬쩍 쓰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박스를 열어보면 바로 시계 본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애플스러운 느낌으로 보여지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전원이 천천히 켜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케이블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아래에 있는 거죠? 아무튼요, 여기 바로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구성품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케이블 자체는 자석 방식입니다. 얼마나 잘 붙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는 확실히 안 붙네요. 네. 자석이 꽤 강하네요.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충전할 때 쉽게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툭 하고 올려놓으면 됩니다. 아무튼 꽤 괜찮네요. 스트랩은 손목에 닿는 느낌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고 약간 얇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걸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드네요. 이 시계 본체 전체와 스트랩의 무게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런지 실제로 착용했을 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부분만 제외하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확실히 아주 부드럽고 잘 늘어나네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밴드의 나머지 부분이 좀 더 저항을 주는 것 같아서 착용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밴드에 대해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걸 누를 수 있을까요? 됐다. 보시다시피 이건 거의 독자적인 방식이에요. 이 작은 고리들 때문에 아무 시계줄이나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스마트워치가 일반 시계줄처럼 아무 스트랩이나 쓸 수 있을 때 정말 좋아해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독자적인 클립이 있으면 보통 플라스틱 변한 어댑터 같은 걸 따로 사서 클립을 일반 시계줄에 맞게 바꿔줘야 해요. 그렇게 하면 시계에 불필요한 두께가 더해져서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이런 별로인 독자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이미 시계 제조사들이 오래전에 해결한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 전, 어쩌면 수백 년 전부터 말이죠.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올바른 언어를 빠르게 찾아볼게요. 네, 찾았네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 디스플레이 사양을 말씀드리자면 이 디스플레이는 1.97인치 크기에 베젤이 비교적 얇아요. 빛을 어떻게든 반사시켜서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베젤이 어디 있는지조차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어렴풋이 보이긴 하네요. 네, 이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스플레이 치고는 베젤이 꽤 얇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면에 있는 유리는 아주 약간 곡면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투 엔드 하프디
글라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곡면 디스플레이입니다. 거의 곡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여기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요. 삼성 갤럭시 A5처럼 곡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예전에 그 제품을 써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평평한 것보다는 디스플레이에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짐작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지 않을 텐데 사파이어 글라스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항상 있으면 정말 좋은데 말이죠. 여기가 곡면이라서 스크래치 저항성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없네요. 간단하게 한번 검색해 봤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요즘 사파이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곡면 유리라서 가격이 좀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에일리익스프레스에 가보면 솔직히 이 제조사들도 대부분 중국에서 부품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쪽이 찾아보기엔 꽤 적절한 곳이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빠르게 한번 찾아보면 오, 저거 보세요. 대략 1달러 정도네요. 아니면 그냥 올려서 2달러라고 해도 되겠네요. 만약 이런 곡면 유리를 원하신다면은 그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대략 2달러에서 그냥 25달러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가격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원형 유리에 사파이어 글라스를 썼어도 정말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의 품질이나 내구성이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사실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워치나 어떤 시계든 이런 화면이 가장 먼저 긁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기본적으로 화면을 아주 잘 보호해 주니까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스크래치에 강해서 어떤 시계에도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화면 해상도는 390 곱하기 450 픽셀이라서 완전한 정사각형은 아니고 좀 더 직사각형에 가까워요. 그리고 당연히 6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아모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베젤이 어디 있는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검은색 배경이 완전히 꺼져 있어서 베젤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거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양들로 넘어가 보면, 이 기기는 블루투스 5.3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안드로이드 9 이상, iOS 13 이상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이런 기기들이 아이폰에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다면 글쎄요, 운이 없네요. 그건 iOS에 연결할 수 없어요. 안드로이드 OS나 웨어 OS가 탑재된 어떤 스마트워치도 아이폰에 연결할 수 없다는 건데 이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약간 독점적인 행보라고 봅니다. 아이폰의 웨어 OS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는 있지만 아이폰이 실제로 기기 연결을 허용하지 않아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 안에는 360mAh 배터리가 들어있고 완전히 충전하는데 약 9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나와 있나요? 물론 안 나와 있죠. 왜 나와 있어야겠어요? 이 정보를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아마도 이 빌어먹을 사진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약 14일 정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드에서 그런지 명시된 정보를 찾고 있는데요. 네, 사실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진 않네요.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요. 오, 덕분에. 최대 14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충전 걱정 없죠. 와, 더 해봐요. 물은 젖어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네요. 근데 대충 14일 정도라고 하니까 뭐 꽤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밝기는 600니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크기 관련해서는 아까 언급 안 했는데 어디서 방금 본 것 같은데 6을 까먹었네.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못 봤네요. 무게만 봤어요. 그래서 실제 시계 본체만 보면 스트랩 없이 약 29g 정도로 정말 가볍고 스트랩까지 포함하면 약 42.5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빌드 측면에서는 여기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고 뒷면은 보시다시피 유리 같지만 사실 유리는 아니고 세라믹 같은 재질이거나 뭐 그런 거고 앞면은 유리입니다. 그리고 내구성 측면에서 꽤 괜찮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 자체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사양에도 나와 있듯이 비교적 가볍고 게다가 두께도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계가 아주 두껍거나 투박하지 않고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약간 크기도 해서 화면 크기가 거의 이 인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점이 약간의 익숙한 시계보다 약간 더 큰 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 작은 손목에 직접 올려보면 확실히 그렇게 어색하거나 보기 안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손목이 정말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계가 크긴 해도 여전히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각형 디자인이라는 점이 이런 느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단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시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계의 기본으로 탑재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나 애플리케이션, 기타 지원 기능 등은 제공되는 것만 쓸 수 있어요. 워치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용자 제작 워치페이스를 다운로드해서 바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언어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직접 제공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타라바 같은 운동 관련 앱이나 기타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계에서는 그런 앱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계는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스마트워치와 비교하면 여기 있는 기능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의 스마트한 부분을 잃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스마트워치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휴대폰 없이 설정할 수 없는 거죠. 스마트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 모두 익숙해졌겠지만 헷갈리지 말자고요. 이건 스마트 기기이자 스마트폰이라서 설정할 때 컴퓨터가 필요 없어요. 이 쓰레기 같은 건 말이죠. 그런데 왜 스마트워치라는 스마트한 기기를 휴대폰으로 설정해야 하죠? 내 데이터가 뭐라고요? 그렇게까지 중요해서 그거 없이는 작동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꺼져라. 이거 돈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시계를 휴대폰 없이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면 솔직히 그 제품에 훨씬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는 당신에 대한 온갖 데이터를 수집해서 팔기 위해 휴대폰 연결을 요구하는 이런 시계들과는 다르게 설계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는 짓이고 뭔가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져서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이미 스마트하다고 하는 기기를 사용하려고 또 다른 스마트 기기를 요구한다면 그걸 스마트워치라고 부를 수는 없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스마트한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의도가 뭔가요? 그리고 여기서 장점은 배터리 수명이 정말 길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나 삼성 갤럭시 워치 같은 것들과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배터리가 이틀 정도 가지만 이건 14일까지 갑니다. 보통 일반 스마트워치는 거의 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한 달에 2번 정도만 충전하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워치에서만 가능한 특정 앱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꽤 괜찮은 솔루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삼성워치를 예전에 썼고 지금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제품도 일종의 스마트 밴드라서 샤오미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확인용으로 썼어요. 수면 패턴 같은 걸 확인하는 용도였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냥 재미로 쓰는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시간 확인 등등이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알림 기능이에요.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오는 다양한 알림들이 스마트워치 시계 화면에 바로 표시되는 기능은 꽤나 유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시계를 매일매일 잊지 않고 충전해야 하고 배터리 잔량을 계속해서 신경 쓰며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로 갤럭시 워치를 썼는데 그건 거의 매일 충전해야 했거든요. 이 제품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시계를 매일 충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좀 바보 같을 수도 있는 선택을 했죠.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일반 오토매틱 시계처럼 이제는 충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성능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만약 정말 괜찮은 디스플레이만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기기를 찾고 계시는 중이라면 이 제품은 확실히 꽤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운동 모드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요, 세금 포함해서 약 130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요. 참고로 이 가격은 시계로서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가격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감 품질도 견고해 보이고 크기도 적당하고 아주 가볍지만 너무 가볍지는 않아요. 장난감처럼 싸구려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에요. 디스플레이도 해상도와 크기가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전 크라운 같은 것도 꽤 괜찮은 단계감이 있어요. 어떤 기기들처럼 너무 싸구려 같거나 조악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거친 느낌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튼튼한 피트니스 워크아웃 기기 같고 약 보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시계인 것 같아요. 한번 충전으로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쳤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